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다음은 Y델타 기동 회로의 요 미완성된 도면인데 주어진 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도면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은 요 A라는 것은 전류계를 의미하고 다음에 여기 M1이라는 것은 전자접촉기 MC Y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L은 전원 표시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M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접촉기 MC의 델타를 의미한다는 거죠. T라는 것은 여기 스타 델타 타이머. 자, 동작 설명을 보면 타이머를 갖다 이용한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요 주 회로하고 보조 회로 부분을 갖다 완성하라는 거죠. 자, 전원 MC12 배선용 차단기를 투입을 하면 전원 표시등 PL이 점등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미완성된 그 도면을 보면 현재 이쪽 부분, 다시 말하면 왼쪽 부분이 주 회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부분이 보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1은 요거 MC Y라고 그랬고 M2라고 하는 것은 MC 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Y의 주접점이 요 M1이 되는 거고 델타의 주접점은 M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요 주회로 델타의 주접점을 갖다 완성을 하려면 이 공식을 갖다 이용하면 좀 편해요. 요 1차 측 1번, 1차 측 2번, 1차 측 3번 선은 2차 측 4번 선, 2차 측 5번 선, 2차 측 6번 선하고 연결해 주면 되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1차 측 1번, 2번, 3번 선, 2차 측 4번, 5번, 6번 선이 되죠. 즉, 첫 번째 방법도 맞고요. 두 번째 방법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요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쪽 U라는 그 선을 우리가 1번 선이라고 하고요. V를 2번 선, W를 우리가 3번 선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요 X를 이걸 4번 선, Y를 5번 선, Z를 우리가 6번 선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요 1번 선하고 6번 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자, 1차 측 1번 선, 2차 측 요 6번 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점 꼭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의 요 2번 선하고 2차 측 4번 선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1차 측 3번 선 요놈하고 2차 측 5번 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델타의 요 주접점 쉽게 여러분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요거 M1하고 M2는 서로 인터록 관계죠. 자, 인터록 회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상대 동작 금지 회로죠. 다시 말하면 M1이 동작이 되면 M2는 절대 동작하면 안 된다는 거고 반대로 M2가 동작이 되면 M1은 절대로 동작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요 인터록 회로가 되는 거죠. 해서 요쪽 M1 바로 앞에다가 여기다 비접점을 하나 해주는데 이건 M2가 되겠죠. M2의 비접점. M2 앞에는 M1에 비접점을 갖다가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서로 인터럭 관계죠. 즉 M1이 여자가 되면 M1 비접점이 열리니까 M2는 절대 여자가 될 수가 없죠. 반대로 M2가 여자가 되면 요 M2의 비접점이 열리니까 M1은 절대로 여자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터럭 회로라고 하죠. 다음에 이쪽에다가 PB 온수위치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PB 온수위치를 누르면 손을 띄면 바로 전류가 차단이 되니까 반대편에다가 순시 접점 타이머 A 접점에 요 자기 유지 회로를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B 온수위치를 누르면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니까 타이머 A 접점이 붙죠. 붙으면 자기 유지 상태가 되고, 그러면 요 MCY가 여자가 되려면 여기에 B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건 한시 동작 B접점이 들어가죠. 그럼 반대편에는 당연히 한시 동작 A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열동 계전기 B접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PB 오프 스위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MC12 배선용 차단기 전원 투입을 하면 여기 표시등 램프가 불이 들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설치를 해주면 미완성 도면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 동작 설명을 보면요. 자, 완성된 도면을 보고 한번 살펴보죠. 자, PB 온수위치를 누르면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고,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면 타이머 A 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MC 요 Y가 여자가 되면서 Y에 주접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Y로 이제 기동이 되는 거죠. 자, Y로 기동이 되다가 타이머의 그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B접점은 열리죠. 열리면 MCY는 소자가 되는 거죠. 소자가 되면 접점이 다시 열리죠. 그 다음에 이쪽 타이머 A접점은 반대로 붙는 거죠. 붙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MC 델타가 여자가 되니까 요 델타에 주접점이 붙는 거죠. 그럼 이제 델타로 운전이 되는 거죠. 델타로 운전이 되다가 여러분이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온 스위치를 누르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M2가 여자가 되면 여기 인터로게로니까 요 M2가 B접점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죠. 개방이 되면 요놈은 소자가 되죠. 반대로 M1이 여자가 되면 M1 B접점이 떨어지니까 M2는 당연히 소자가 되는 거죠. 요런 게 바로 인터럭 회로라는 거죠. 네, 13번 나가죠. 자, 13번은 리크홀을 갖다가 사용하는 차동식 스포트용 감지기에 있어서 요 리크홀, 리크 구멍이 수축이 된 경우하고 리크홀이 요 확장된 경우 작동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면은요, 여기에 리크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고정 접점이 있고 여기에 그 다이어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극성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다이어 프레임에 또 접점이 있어요. 이 극성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여기에서 열이 가해지면 요 감열실에 있는 공기가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감열실에 공기가 팽창이 되면 다이어 프레임이 부풀어 올라서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접점이 붙으면 수신기에서는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요 리쿠 구멍이 수축이 된 경우, 즉 좁아진 경우하고 확장이 됐을 경우에 감지기의 그 동작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리쿠 구멍이 수축이 되었을 경우, 좁아졌을 경우에는 새어나가는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감지기의 작동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반대로 요 리쿠 구멍이 확장, 커졌을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공기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감지기의 동작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축이 된 경우는 감지기 동작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지기 동작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여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요 1번은 바로 요 감열실이에요. 2번이 다이어프램, 요 3번이 고정 접점, 4번이 리쿠 구멍.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열이 가해지면 그 열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부풀어 올라서 요 가동 접점하고 고정 접점하고 붙어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발신이 되는 그러한 원리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토출량이 2400 LPM, 양정이 90m, 효율이 70%, 전달계수 1.1일 때 펌프 모터의 소요 동력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 모터의 소요 동력은 물의 그 비중량 9.8 kNm/m의 3승이죠. 여기에다 토출량 세제곱/세크, 여기에다 전량정 미터죠. 이걸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물비중량 9.8이죠. 그 다음에 요 Q 값이죠. 펌프의 토출량이 2400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이걸 세제곱으로 고치면 2.4 세제곱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2.4 나누기 60세크. 자, 전량정은 여기 90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효율 70%니까 0.7. 전달계수 1.1.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55.44kW가 모터의 그 소요 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가로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절연된 어디냐? 절연된 요 충전부죠. 절연된 요 충전부하고 외암 간의 요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절연 저항값이 5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교류 입력 측하고 외암 간에는 20메가옴 이상. 절연된 요 선로 간의 절연 저항값 마찬가지로 요거 20메가옴 이상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도면은 어느 사무실 1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미완성 평면도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인데 각 층의 평면은 1층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물음 가번은 도면의 P형 1급 수신기는 최소 몇 회로용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층수가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세 개 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층에 지금 발신기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1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거고 2층도 하나의 경계구역, 3층도 하나의 경계구역. 그러면 경계구역이 3개죠. 그러니까 요 3회로용을 갖다 사용하면 되는데 요 수신기는 제작된 그 기성품이요. 5회로용, 그 다음에 10회로용, 그 다음에 15회로용. 그래서 5회로씩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주문 제작하면 3회라도 나오죠.
뭐 12회로도 나오고 11회로도 나오고. 근데 요 기성품은 5회로씩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성품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최소 몇 회로용을 사용해야 되냐. 물론 3회용 회로용 그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회로용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자, 수신기에서 요 발신기까지의 배선 가닥수를 물어본 거죠. 지금 1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개통도를 하나 그려보죠. 자, 여기 수신기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이게 1층이에요, 1층. 다음에 2층, 다음에 3층이 되겠죠. 여기가 1층, 2층, 3층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발신기 PBL,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층에도 PBL, 3층에도 발신기 PBL.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기본 7가닥이죠. 기본 7가닥은 지구선 하나, 경종선 하나, 지구 공통 하나, 그 다음에 전화선, 공통선, 응답선이죠. 응답선, 그 다음에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그래서 기본이 7가닥이에요. 경계구역을 하나를 담당하면. 그래서 여기는 7가닥이죠. 자, 여기는 경계구역을 둘 담당하니까 요거는 3층. 그 다음에 요 2층은 지구가 2가닥이죠. 3층하고 2층 담당하니까 경종은 당연히 전층경 보니까 1가닥. 이거 다 1가닥씩이죠. 그럼 1가닥만 들어가니까 2층은 8가닥이 되고 그 다음에 1층이죠. 자, 1층 지구가 3개죠. 3개층이니까 나머지는 다 1가닥씩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층은 8가닥, 요 1층은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신기에서 요 발신기까지 1층을 얘기하는 거죠. 수신기에서 발신까지. 배선의 가닥수는 9가닥이죠.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후광전선관. 자, 9가닥이면 지금 전선은 2.5mm 쓰는 거죠. 보시면 28mm죠. 후광전선관 28mm. 그래서 후광전선관은 28mm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다는 연기감지기를 매입형으로 했을 때 그 도시기호를 쓰라는 거죠. 자, 연기감지기는 스모그니까 여기다 S를 표기해주고 매입형은 여기다 모자 하나 씌워주면 돼요. 이게 바로 매입형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라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도면을 완성하고 배선 가닥수를 갖다가 표기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4가닥 해놓은 것은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2가닥이. 여기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해주면 되겠죠. 어떤 분은 이걸 직접 여기 발신기로 가면 안 되는가 했는데 이거는 이쪽 감지기 연결해서 일로 해서 발신기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여기 배선 가닥수 이제 2가닥이 되는 거고 여기 2가닥, 여기 2가닥, 여기 다 2가닥이 되죠. 여기만 2가닥이 갔다 2가닥이 되돌아왔으니까 여기만 4가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선 가닥수하고 배선 갖다가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종단장 하나 꼭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단장 꼭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신기에서 요 발신기까지 이게 9가닥이죠. 이거 당연히 9가닥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물음 많은 간선계통도 그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주면 되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종단장 하나씩 꼭 여러분이 요거 그려주셔야 돼요. 뭐 감지기까지는 여러분이 표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간선계통도는 이렇게 수신기 바로 위에 발신기 설치해도 관계없고요. 네, 다음 문제 가죠. 다음 17번 문제는 P형 1급 수신기하고 발신기하고 감지기 사이에 그 미완성 결손도인데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발신기의 요 단자는 지금 여기 발신기 단자가 있죠. 여기 단자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그 단자는 응답선 단자고 두 번째 단자는 지구 단자, 세 번째 단자는 전화, 네 번째 단자는 공통선 단자라는 거죠. 좌측으로부터 응답, 지구, 전화, 공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응답선은 쉽게 여러분 연결할 수가 있죠. 이쪽 발신기 첫 번째가 응답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밑에 거를 이용하죠, 차라리. 여기 보시면 이거 응답선이니까 발신기의 첫 번째가 응답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화선 있죠. 이 전화선은 발신기의 요 세 번째가 응답선이죠. 전화선이죠. 전화선. 그 다음에 요 지구공통선하고 지구선은 요 감지기로 가야 되겠죠. 두 가닥이. 그래서 끝에가 여기가 공통선이니까 요 공통선의 끝부분으로 가서 종단자, 그다음에 요 지구선 감지기 쭉 연결하고 요게 지구선이 지금 여기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를 통과해서 두 번째 연결하고 요 종단정하고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 위치 표시등이죠. 여기 위치 표시등 하나 연결해 주고 그다음 여기 지구 경종, 경종선이 이쪽 있죠. 그래서 이 경종선은 요 첫 번째에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에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당연히 표시등, 공통선 연결해주고 경종선, 공통선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동, 표시등 당연히 두 가닥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미완성 결선도는 쉽게 여러분이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여기 주파수가 요놈이 50Hz죠. 극수가 4극이에요. 왜 전동기의 그 회전수가 1440rpm. 이 주파수를 얼마로 변경시킨 거냐? 60Hz로 변동을 시켰을 때 이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물어본 거죠. 같은 전동기 사용하니까 P는 그대로 4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동기속도 요 놈은 극수분의 120에다가 요 주파수 곱한 거죠. 자, 회전속도는요. 동기속도에다가 슬립, 미끄러지는 걸 갖다가 감안한 거예요.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적용하면 요 슬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회전수가 지금 1440rpm이죠. 자, 요 놈은 P분의 극수분의 극이 지금 4극이죠.
120에 주파수가 50Hz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슬립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슬립 계산하면 0.04가 나오죠.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하면 요 60Hz로 주파수 변경했을 때 여러분이 회전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전동기 사용하니까 사각 똑같고 120에다가 주파수 60Hz로 변경시킨 거죠. 1 마이너스, 슬립은 똑같다고 그랬죠. 0.04. 그래서 여러분 회전속도 계산하면 1728rpm이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